반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5회 37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도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인장 등록.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장 등록 주된 취지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 쓸 때마다 다른 도장을 찍게 되면은 누가 찍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미리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정해서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된다. 옛날에는 물론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 X고요. 아무도장이나 막도장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감도장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는데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려면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제 등록된 인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고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명도장이면 되고요.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장을 분실했으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되고요. 이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이지 꼭 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바로 사용하려면 곧바로 변경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7일입니다. 숫자 7일, 10일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숫자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소속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예, 인장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소속공개사의 경우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장 등록 방법은 3가지. 등록된 인장을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예,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는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감도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감도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지만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1번이 정답인데요. 개인인 경우에는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라고 했죠. 법인,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가져다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사무소 명칭 표시인데요.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되죠. 따라서 법률사무소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개사가 그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무자격 개업공개사, 즉 무등록 중개업자, 무자격 개업공개사, 무등록업자 뭐 이렇게 편의상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외에도 발품 부동산 이런 거 부동산 카페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트 부동산도 사용하면 안 되죠. 부동산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간판에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렇게 적어 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간판 실명제죠. 간판에는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만 합니다. 간판에 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죠. 간판 실명제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 X고요.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했는데 신고 확인서로 20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된다. 즉 간판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한 간판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이죠.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요.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행정절차법 아니고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또는 과태료 이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해설을 살펴보시면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 개업공개사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입니다. 간판에는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것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이죠.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행위죠. 할 수 없는 행위. 자, 할 수 없는 행위인데 할 수 없는 거는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대리.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소송 대리는 안 되고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그 보증금을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위임인을 대신해서. 근데 2번이 정답이네. 매각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것은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도 소송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2등이 뭐냐면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2등을 뽑죠.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수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2순위 2등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뽑는데 그 차순위 매수신고를 개업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제출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도 대행할 수 있는데 소송 대리는 할 수가 없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는 것,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것, 제재매각가격이 10분의 1이라고 했고요. 입찰표 작성 및 제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1등, 2등, 즉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아닌 경우 보증금 돌려주죠. 보증금을 대신 냈으니까 대신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가능한데 불가능한 게 소송대리라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이런 것들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